여러분, 요즘 금값이 계속 오르는 거 보셨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시장에서는 금을 둘러싼 흐름이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단편적으로 올랐다 떨어졌다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숨겨진 패턴과 신호들이 존재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기회를 잡고 모르는 사람은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흘려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단순히 금값이 올랐다더라 하는 뉴스 수준을 넘어서 금 투자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타이밍과 매수 매도 신호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일반적인 채널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는 실무적인 내용까지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왜 금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금은 이미 많이 올라서 끝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이 본격적인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에 존재하는 금의 약 80%는 이미 땅에서 캐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금을 캐왔고 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매장량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금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굴 비용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 말은 곧 공급 측면에서 더 희소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죠. 위기가 오면 금값이 무조건 오른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금은 단순히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공포지수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면 사람들은 오히려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까지 내다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초입에는 금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확보하려고 금까지 매도했습니다. 그 결과 금값도 한때 크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뒤 상황이 반전되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면서 그때부터 금이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있었습니다. 팬데믹 공포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금 가격은 먼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전례 없는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선언하자 불과 몇 달 만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찍었죠. 이 두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금은 위기 상황에서 무조건 오르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공포가 최고조에 달할 때는 잠시 흔들릴 수 있고 그 이후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 그때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다가올 경제 환경이 어떤가입니다. 부채는 늘어나고 각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다면 금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니어들에게 금 투자가 특히 중요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노후 자산은 잃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젊을 때처럼 다시 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를 보존해온 자산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도 실질 가치를 지켜줍니다. 둘째, 예금만으로는 물가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연 3%라고 해도 물가가 5%씩 오른다면 사실상 자산 가치는 매년 줄어드는 겁니다. 금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구매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실물 자산입니다. 금은 세대를 넘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실물금으로 보유하면 상속할 때도 명확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도 확보됩니다. 넷째, 복잡한 금융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복잡한 분석이 필요 없고 기업이 망하거나 가치가 0이 될 위험도 없습니다. 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다섯째,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금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어서 비상금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그렇다면 금값은 도대체 어떤 요인에 따라 움직일까요? 많은 분들이 막연히 물가가 오르면 금도 오른다,
금리가 내려가면 금값이 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실질 금리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 실질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금리가 연 5%라고 해도 물가가 7%씩 오른다면 사실상 자산 가치는 2%씩 줄어드는 셈이죠. 이렇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사람들은 현금이나 채권을 들고 있어봤자 손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대안으로 선택되는 게 바로 금 같은 실물 자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실질 금리가 음수로 떨어질 때마다 금값은 강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달러의 흐름입니다. 전 세계에서 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와 금값은 마치 시소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이 커지고 가격이 오르는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달러가 강세로 치고 올라갈 때는 금이 주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실제 지난 10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197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최근까지도 똑같은 패턴이 이어져 왔죠. 달러가 흔들릴 때 금은 힘을 얻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금은 급격히 수요가 몰렸습니다. 즉 금값을 단순히 위기니까 오를 거다 이렇게 접근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오히려 실질 금리와 달러 지수, 이 두 가지 지표만 잘 지켜봐도 금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금 투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지금 사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늘 고민되시죠? 그런데 딱 세 가지만 알면 큰 그림에서 흔들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지수가 중요한 기준선을 무너뜨리며 약세로 접어들면 그 순간부터 금이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금은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질 때 기회가 열리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한두 번 내리는 건 단순한 조정일 수 있지만 3번 이상 연속으로 내릴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본격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금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국내 금값과 해외 금값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5% 이상 비싸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수요가 과도하게 몰려서 거품이 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매도, 즉 팔아야 할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연준 의장의 발언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부양책, 유동성 공급, 완화적 정책 같은 단어가 나오면 그게 바로 금을 살 때라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돈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금은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3%를 넘어가고 연준이 긴축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제는 금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매도를 고민해야 하는 구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금값이 해외보다 5% 이상 비쌀 때 이른바 프리미엄 구간에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과열됐다는 의미라서 괜히 뒤늦게 따라 들어가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이 비싼 걸까요? 많이 올랐다는 느낌 완전히 이해합니다. 매장에 들르면 한 돈 가격이 예전 기억과는 전혀 다르죠. 환율도 높아 보이고 뉴스에서는 연일 사상 최고가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고점 아닌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비싸다는 감정은 대개 국내 가격을 기준으로 생깁니다. 국내 가격에는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국제 금 시세, 원달러 환율, 그리고 특정 시기에는 붙는 국내 프리미엄. 이 셋이 동시에 움직이면 국제 시세 상승폭보다 국내 체감 가격이 더 가파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표면 가격만 보고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 구성 요소를 분리해서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금은 짧게 보면 옆으로 가거나 흔들리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이른바 슈퍼사이클이라 불린 구간에선 10년 남짓한 기간에 여러 배로 뛴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시대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략 7배에서 20배에 이르는 상승이 기록된 적이 드물지 않았죠.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올랐다는 인상만 붙들고 있으면 큰 주기를 통째로 놓칠 위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은 어디쯤일까요? 공급 측면에서 채굴 여건은 더 까다로워졌고 각국의 재정 부채 부담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중앙은행의 금 매입 흐름도 길게 이어지고 있죠.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이번 사이클은 2030년 전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만합니다. 물론 정확한 고점과 시점은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전부가 아니라 주기를 전제로 한 운영 방식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첫째, 비싸 보이는가? 국내 프리미엄이 과도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프리미엄이 높다면 서두르지 않고 분할로 접근하거나 프리미엄이 덜 붙는 수단을 활용합니다. 둘째, 시간을 내 편으로. 일시에 큰 금액을 넣기보다 날짜를 나눠서 정해진 금액으로 매수하는 정액분할 전략이 심리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셋째, 달러와 실질금리. 달러가 약해지고 실질금리가 낮아지는 국면은 구조적으로 금에 우호적입니다. 반대로 긴축 신호가 강해지면 속도를 늦추거나 비중을 조절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국내 가격만 보면 비싸 보이는 지금일지라도 큰 주기 속 좌표를 확인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은 어제와 오늘의 가격 싸움이 아니라 몇 년 단위의 흐름을 타는 자산입니다. 단기 소음에 휘둘리기보다 프리미엄과 환율, 정책 신호를 차분히 점검하면서 긴 호흡 전략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비싸 보인다는 막연한 불안이 주기 속에서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명확한 계획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금 투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막상 관심은 생겨도 방법이 너무 많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알면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실물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골드바나 금반지 같은 형태죠. 직접 손에 쥐고 있다는 안정감이 큽니다. 또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실물금은 나중에 팔 때 생긴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큰 장점입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살 때는 부가세 10%가 붙고 보관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 시장이 과열될 때는 국내 금값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어서 이 점도 잘 살펴야 합니다. 다음은 금통장입니다. 은행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현금처럼 금을 통장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몇천 원 단위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붙고 수익이 나면 세금도 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요즘 많이 이용하시는 ETF,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주식처럼 증권 계좌로 사고 팔 수 있어서 간편하고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ETF에는 현물형과 선물형이 있는데 현물형은 실제 금을 보관하는 구조이고 선물형은 계약을 이어가는 구조라 장기 투자에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현물형이 더 이해하기 쉽고 무난합니다. 네 번째는 KRX 금시장입니다. 주식 거래하듯이 국내 거래소에서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예요. 장점은 수수료가 ETF보다도 낮고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물로 인출하려고 하면 그때는 세금이 부과되니 단순히 사고 파는 용도로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금 관련 펀드나 금광회사 주식입니다. 금을 캐는 회사에 투자하는 개념인데요. 금값이 조금만 올라도 금광회사의 주가는 두세 배 이상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어서 매력적이긴 하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안정성을 원하신다면 실물금이나 KRX 금시장, 간편함을 원하시면 ETF, 소액 투자라면 금통장, 좀 더 공격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금광주나 펀드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게 고르는 겁니다. 무조건 남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기간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지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실패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50대 투자자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전쟁 뉴스가 터지자 그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골드바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이 이미 국내 금값의 15%가 넘는 프리미엄이 붙어있던 때였습니다. 결국 며칠 만에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순식간에 수백만 원 손실을 입었고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그는 급히 팔아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건 손실뿐이었죠.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간단합니다. 군중이 몰릴 때, 언론이 떠들썩할 때 따라 들어가면 되게 늦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0대 어르신은 2005년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정해 금 적립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꾸준히 이어간 결과 총 원금은 약 1억 2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평가액은 거의 5억 원에 이릅니다. 그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첫째, 욕심내지 않고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전체 자산의 15%만 금에 배분했고 나머지는 주식과 채권에 나눠뒀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금융위기, 코로나 같은 큰 위기 때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정해진 금액만 투자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준 겁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금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분산해서 꾸준히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킨 투자자만이 결과적으로 웃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금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언제 사야 하나, 지금 들어가도 되나 하는 고민입니다. 물론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원칙을 세우고 그걸 지켜가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분산입니다. 금이 아무리 좋아도 내 자산 전부를 넣는 건 위험합니다. 금은 포트폴리오의 일부,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전체 자산 중 10에서 15% 정도만 배분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주식, 채권, 현금 등 다른 자산으로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뉴스 한두 건에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 제대로 된 투자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단기 시세는 언제든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액분할 투자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사모으면 일시적인 고점, 저점에 휘둘리지 않고 평균 단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울입니다. 시장이 과열되어 국내 금값이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될 때 또는 온통 언론에서 금 이야기만 나올 때는 오히려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하고 뉴스에서조차 잘 다루지 않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담하게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 결국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 완벽한 저점을 찾기 위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오늘부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규칙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장은 늘 흔들리지만 원칙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드리면 금은 단순히 투자 수단이 아닙니다. 내 자산을 지켜주는 보험이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산 자산입니다. 주식, 부동산, 현금만 들고 있는 것보다 일정 비율이라도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한 시기에 큰 힘이 되죠.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금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더 명확합니다. 노후 자산은 지켜야 하는 돈입니다. 다시 벌기 어려운 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금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도 실질 가치를 보존해주고 필요할 때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어서 긴급 자금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복잡한 금융 지식이 필요 없고 세대를 넘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실물 자산이라는 점에서 시니어 자산 관리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첫째, 실질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둘째, 달러 지수가 강세인지 약세인지. 셋째, 금 공급 사이클이 줄어드는지. 이 세 가지 신호만 꾸준히 체크하시면 큰 그림에서 흔들리지 않고 투자 원칙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교육적 목적의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종목이나 시점을 추천하는 투자 자문은 아닙니다. 또 과거의 패턴이 반드시 미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투자에 나서시기 전에는 반드시 상품별 세금, 수수료, 구조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지식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태도,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필요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